인사의 5분 글방.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소재가 뭐예요? 오늘은 보일의 법칙에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그럼 네. 과학적으로 보일의 법칙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보일의 법칙이 뭐냐면 일단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기체를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커지고 또 부피를 늘리면 압력은 작아진다는 원리죠. 압력 때문에 부피가 변하기도 하고 부피 때문에 압력이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기서 이제 V는 부피고 네. 프레셔니까 압력이잖아요. 네. V 곱하기 P가 K거든요. 그러니까 네. K는 상수예요. 항상 일정을 유지한다. 맞아요. 그래서 컨스턴트에서 온 컨스턴트라는 영어에서 왔다고는 하는데 독일어의 K거든요. 그래서 이 K를 이게 P도 맞춰서 V도 바꾸고 V에 맞춰서 P도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좀 작게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거.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거는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내 부피가 커지면 받는 압력이 다르다는 거는 좀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얘기해봐요. 신체적인 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주사기 같은 거. 맞아요. 그 주사기 작동을 이제 끝을 막고 이제 피스톤을 밀면은 이제 안쪽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피스톤을 이렇게 밀면. 부피가요. 네, 기체의 기체 부피가. 부피가. 네. 그럼 압력이 올라가면서 더 밀기 힘들어져요.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 압력이-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압력이 늘어나면서 부피가 줄기도 하고 그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다른 예는 이제 풍선 압축 손으로 이제 풍선을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단단해져요. 풍선을 손으로 누르면 네. 그러면 이제 부피는 작아지니까 내부 압력이 늘어난다 얘기예요. 증가해서 더 단단해져요. 단단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압력이 있어야 단단해지는 거는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크기만 한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단단함이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것도 있죠. 이제 우리는 아니고 선생님은 이제 인문학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거를 비유해서 글을 써봤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K가 상수라고 했을 때 균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P는 압력이니까 사회적인 압력을 얘기하고 V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다음이라고 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학교라는 거는 외부 압력이 있죠. 네. 규율에 맞춘 거. 압력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또 자기 다움을 포기 안 한다고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다 풀어져 있는 게 학교라면 학교를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압력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정서와 규율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걸 안 지킨다고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죠? K는 나의 균형값. K는 상수라고 했죠.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작용했을 때 K는 영향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글을 읽고 가장 재밌었던 점하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은 K는 일정하고 여기서 이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커진다는 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피는 이제 나 자신을 얘기한다고 했죠. 여기서 내가 쓴 글에서는. 네. 그러니까 부피를 줄인다라는 거는 좀 나의 그 모난 면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하고 집행력, 실행력이 좀 강해지죠. 근데 자기 다움은 희미해질 수 있죠. 튀지 않아야 하고 나는 줄 서는 거 진짜 싫어해. 내가 만약에 뭔가 지체되는 거 엄청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는 줄 서고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압력을 줄이면 사회 욕구를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자아 공간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이제 창의성이나 심리적 안정 그렇죠. 쪽이 회복되고. 그리고 근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압력이 없어져 버리면은 중구난방으로 아이들이 이제
원숭이 때처럼 날뛸 수도 있어요. 그죠? 압력은 원래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가, 무중력 상태가, 압력 상태가 없는 게 가장 유토피아적인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아무 압력도 없이 사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압력도 필요해요. 그렇죠. 보일의 법칙이 부피와 압력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상수를 유지한다는 거죠. 네. 인간관계나 학교 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환경의 변해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환경이 변하면 나의 부피를 좀 줄이기도 하고, 나의 부피를 늘려가면서 환경의 압박을 좀 줄이기도 할 때 거기 균형이 유지된다. 균형이라고 K를 본다면, 나의 균형값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상수. 근데 이 값은 인문학적으로 항상 변하지 않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나이라고 경험, 모를 가치관들은 다 맨날 그렇죠. 변할 수 있어요. 나이와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어렸을 때는 주변의 압박이잖아요. 동료 압박이라고 하거든요. 또래 집단의 압박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조금만 나이가 지나면 집단 생활이면은 좀 영향을 받긴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서 엄청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상수값도 변화에 대한 상수값과 균형값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피를 줄이는 전략과 압력을 줄이는 전략은 어떤 성격에 따라 다를까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뭘 줄이면 더 효과적일까요? 에너지 발산. 에너지 발산을 한 사람이잖아요. 외향적인 그러니까 에너지 발산하는 사람은 이제 압력을 줄이는 좀. 효과적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은요? 내향적인 사람 부피를 줄이는 전략이 더 좋죠.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 외향적인 사람은 좀 압력이 있어야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자기가 그냥 우선 내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내질러도 아무런 그 제재가 없으면, 생션이 없으면 그걸 계속하기 때문에 약간의 압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슈퍼 액티브들 있잖아요. 이거 과잉 애들이 좀 과잉이라 싶게 하이퍼 액티브한 애들은 좀 압력을 받아야 돼요. 압력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성적인 애들은 조금만 압력을 줘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고, 학교에 가면은 부피를 좀 줄여야 되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럼 학생의 개성을 억압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왜요? 이제 그 질서를 배우는 곳이라서. 질서를 배우고, 그러니까 그 질서를 배우는 곳은 광장에서 할 일이고, 밀실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다움을 익혀야죠. 그러니까 광장에서 배울 게 따로 있고 밀실에서 배울 게 따로 있는데, 광장에서 배울 거를 밀실에서 하고 밀실에서 배워야 할 자기다움을 광장에서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되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다움은 혼자 있을 때 하면 돼요. 나다움은 혼자 있을 때 했는데 이게 좀 정말 나다움이라고 완성이 되면 그걸 따라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시험 기간처럼 압력이 되게 높아졌어요. 시험 기간에 떠들면 안 되죠. 남한테 피해줘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부피를 줄여야 할까요? 압력을 줄이는 쪽일까요? 무슨 소리냐? 난 압력을 줄일 거야. 이래도 되고 부피를 줄여도 되죠.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민서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아이들이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또래 집단의 압력이잖아요. 10대의 압력은 아이들이 대중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 목표 지향적이고 가치관이 뚜렷해요? 아니요. 10대가? 아니요. 30대, 40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력에 보면 에이 몰라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요.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을 뺏어가거나 그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다거나, 이것도 주변 집단의 민서를 향한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그건 다 압력이거든요. 그럼 그 압력을 그래 저러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나한테 정당하게 들어야 할 압력인지 외부 집단의 침입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부피를 늘려야 할 상황이 있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야 조용히 좀 해. 수업 시간에 딴 공부하지 마. 그럼 이거를 막 나한테 공격으로 들어와서 막 거기다 전진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어른의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방향성하고 맞을 때는 그걸 순종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선생님이 크랩 효과라고, 가재 효과라고, 랍스타 효과라고 예전에 말한 적 있나요? 네. 이게 어부들이 랍스타를 잡아놓고, 랍스타도 마찬가지고 크랩도 마찬가지고 그 가재를 잡아놓고 뚜껑 안 덮거든요. 왜요? 안 덮어도 지들끼리 다 끄집어 당겨서요. 뚜껑 안 덮어놓고 그냥 하면은 그냥 툭툭툭툭툭 해서 뚝 올라가면은 탈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가재나 개들이
자꾸 옆에 있는 애를 끄집어 땡기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동에서 탈출하는 개나 랍스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정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되게 즐거워. 근데 어떤 애가 막 앞서서 앞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래 나랑 비슷한 애가 앞서가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막 끄집어 당기는 거야. 하지마. 어차피 똑같아. 여기는 원래 다 내신으로 학교 가는 데야. 수능 공부 뭐 할래?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압력이라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가져서 나한테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가했으니까 내 부피를 줄이고 그 양동에서 죽어갈 거야? 아니요. 그냥 나가지 무조건. 어떻게 뭐든지 해야 되죠. 그게 크랩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어떤 일에 벗어나려고 할 때 내 주위에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네가? 너가 하면 나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민서가 뭘 하겠다고 해? 유튜버를 한다고 그래. 그럼 네가 뭘 유튜브 할 건데? 그러면 유튜브 망했어. 오션 블루오션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블루오션이고 레드오션이고 나발이고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그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래 집단의 압력, 선생님의 압력, 이 모든 압력이 다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어른은 다 옳은 말만 합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생님의 부모님은 어렸을 적에 선생님을 사랑하셨지만 현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 그게 너무 잔인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님이 현명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선택을 내가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무조건 맞지 않고 압력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좀 열리지 못한 사고죠. 개방적으로 열릴 필요가 있죠. 민서도 모르게 남한테 압력을 행사해 본 적 있어요? 애들이 다 하니까 야 조용해 너도 조용해. 아니 수업 시간에 되게 궁금해해서 질문을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의 개인적인 호기심도 존중받아야 하죠. 근데 쉬는 시간이 걔 때문에 줄어들어. 그럼 막 걔를 비난한 적 없어요? 있죠. 그럼 걔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걔가 너무너무 궁금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찾아갔어요. 따로 찾아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애들 가끔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드디어 쉰다고 하는데 그때 질문해가지고 집에 못 가게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었어요.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잘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가 남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되게 통통했어. 죽도록 해서 살을 뺐어. 근데 대부분 여자애들의 첫 반응이 뭔지 알아요? 살 빼기 전이 더 예뻐. 그거 너무 황당한 대답 아니에요? 살을 쪘을 때는 살이 찐 걸로 조롱을 하다가 살을 뺐는데 살 쪘을 때가 더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 그거는 그때는 되게 청신호예요. 그 뭐냐 블루라이트, 그린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동성 아이들이 민서의 외적 변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뭐 민서가 생각했을 때 얘는 거짓말하지 않는 애인데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좀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좀 판별할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아니 살을 기껏해서 뺐는데 거기다 대고 빼기 전이 더 예뻐.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다시 먹고 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덮어놓고 좋은 얘기만 하는 애들은 피드백을 줄 수 없고 그냥 뭐 얘기했는데 약간 주춤한다. 그런 건 진짜 진심일 수도 있죠. 모든 피드백에 휘둘리다가는 어떻게 돼요? 망할 수도 있죠. 그냥 양동이에서 죽어가는 가지가 될 것이다. 네. 이제 부모님의 피드백은 거의 맞다고 볼 수는 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랑 특별한 맥락이 없는 한. 막 부모가 막 되게 과하게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애정 망상증이 있는 엄마도 있잖아요. 딸이 젊잖아요. 젊으니까 당연히 딸이 더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딸을 자꾸 살찌우고 이런 책 선생님 본 적 있거든요. 그럼 엄마라면 그 엄마가 하는 말은 잘못이지. 너는 몸을 드러내지 말고 몸을 다 가리는 옷을 입어라. 그게 예쁘다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노출증 환자처럼 하고 다니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판단해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했던 행동이 맞았다 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주는 피드백이 진짜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주는 피드백이 지나고 보니 도움이 됐다. 그건 맞는 거죠. 데이터로 얘기해야 돼. 감성으로 하면 안 돼요. 나보다 오래 살아서 나보다 착해서 그런 건 아니야. 나한테 그러면 항상 선생님 생각했던 게 그런 논리라면 선생님도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논리가 안 맞으면 그냥 손절. 나가리. 내적 손절. 나가리가 뭐야. 보일의 법칙을 학교 공동체 전체에 적용을 해봅시다. 한 학년의 부피와 압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부피는 학생들의 뭐다? 그들의 그 자율성. 자기다움, 창의성. 창의성이 완전히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창의성을 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규율과 규칙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점을 연결하는 게
창의성이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창의성이 아니죠. 압력은요? 압력은 이제 그거 시험 기대 수준. 시험과 기대 수준 제도속 안에 넣는 거. 이게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뭐죠? 압력이죠. 근데 찰스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온도를 심리적 에너지로 봤을 때 부피와 압력과 함께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온도가 심리적 에너지니까. 그죠? 민서가 만약에 집단의 리더나 선생님이 된다면 보일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한다는 게 이제 부피 위주로 모든 갈 내에서? 것인가? 그렇죠. 부피 위주로 갈 것인가? 압력 위주로 갈 것인가? 나는 리더니까 압력이 큰 게 더 유리하죠, 나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집단의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겠죠. 아, 시키는 대로 봐야 돼.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근데 무임승차를 근데 방지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죠. 애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애들이 좀 잘 따라주고 뭔가 빨리 빠릿빠릿하는 면이 있다면 부피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뭔가 좀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 말도 제대로 좀 그러니까 안 뭔지도 하고 모르는 뭔지도 상황이면 모르는 상황이면 압력을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과 자율성에 따라 네. 부피를 줄 것인지 압력을 줄 것인지 선정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학교 가서 맨 처음에 교사 연수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에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단에 있을 때는 36명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36명 앞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해라. 근엄하고 무섭고 항상 웃지도 않고 째려보고 하는데 1대1로 만날 때는 되게 다정하게 해라. 그렇게 다정했나요? 물론이죠. 항상 다정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다정하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다정했어요. 1대1로는 다정하되 1대 다로 만날 때는 규율과 법칙에 엄격하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겁나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초보 선생님들은 반대로 하거든요. 왜? 모르니까. 제도권에,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36대 1로 할 때는 다정하고 1대 1로 만났을 때는 무섭게 하고.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교무실로 와. 막 혼내는 거 있죠. 사람들 앞에서 혼내야 돼요. 그래야 규칙을 지킨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구나 알겠죠. 그잖아요. 보일의 법칙은 좀 매력적인 법칙이네요. 중력 다음으로. 그잖아요. 다음 찰스의 법칙하고 같이 얘기해봐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억을 좋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K 상수로 됐다는 게 또 놀랍고. 보일의 법칙을 한마디로 하자면 부피와 부피와 뭐죠? 부피와 압력을 넣어서 얘기해보세요. 부피 압력으로 모르. 그 보일의 법칙의 구성 성분이 그렇죠. 보일의 법칙은 부피가 커진 만큼 압력은 작아진다. 그렇죠. 인문학적으로 바꾸잖아요. 사회적 압박이 커지면 그만큼 개인의 창의성이 줄어든다. 오, 좋아요. 선생님은 부피와 압력의 알력 관계 상수를 만들다.